대한민국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서 생활의 품격, 표준의 품격을 높이는 크리스의 우수한 기술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대한민국 표준의 남다른 클래스, 스탠다드 클래스 진행을 맡은 김현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탠다드 클래스 2화 기억나시나요? 세상의 모든 원소들을 분석하는 무기분석 표준물질팀이 출연해서 인증 표준물질, CRM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요, 무기물을 제외한 모든 것, 유기물의 인증 표준물질을 개발하는 첨단 유기분석팀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첨단 유기분석 팀원분들 모셔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팀명처럼 뭔가 이렇게 첨단 유행을 선도하고 약간 트렌디한 분들이 오셨을 것 같거든요. 한번 이준희 팀장님께서 팀원분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첨단 유기 분석팀 팀장을 맡고 있는 이준희입니다. 저희 팀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계시는 형성원 박사님께서는 저희 팀의 파워를 담당하고 계시지만 오늘은 큐티를 담당하시고 있고요. 그러게요. 옆에 우리 임동규 박사님께서는 약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약은 약사에게 묻듯이 저희는 약 CRM은 임동규 박사님께 묻고 있는 약사이시고, 저 뒤쪽에 계신 우리 이선영 박사님은 저희 팀의 에너자이저이십니다. 그래서 팀의 분위기를 매우 높여주시고 있는 에너자이저이시고, 우리 백성희 박사님은 우리 팀의 비주얼 담당으로서 저희 팀의 품격을 높이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 이재현 선생님께서는 만능 해결사 역할을 해주시고 있는 아주 화목한 팀입니다. 와, 오늘은요 6분이 오셔서 그런지 스튜디오가 정말 꽉 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죠. 바로 시한폭탄 풍선 게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지금 저를 바라보는 이 눈빛들이 굉장히 긴장과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데요. 이럴수록 더 재밌는 거 아시죠? 자, 그럼 지금 바로 시한폭탄 풍선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 분석의 매력은 시작합니다. 글쎄요, 우리 너무 많은 매력이 있는데 우리 매력은 단합 아닐까요? 저희 팀의 매력은 상큼함. 할 일이 굉장히 많아서 소재가 굉장히 많다? 제가 하려고 했는데 까도 양파 같은 매력? 유기물질은 소중히 다뤄지지 않으면 무기물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합니다, 저희들은. 실생활에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사실은 뒤에서 걸리셨잖아요. 어찌나 앞으로 빼고 있는지 팀장님이 걸리신 거랑 다름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반면 또 옆에 계신 우리 약 박사님께서는 네.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업무량이나 연구하시는 게 좀 많나요? 아니요, 제가 말실수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뜻으로 업무가 많다는 게 아니라 유기물질 자체가 너무너무 수억 가지가 되다 보니까 네. 소재로 고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의미에서 할 게 많다, 네, 재밌다 이런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팀장님께서는 단합이 잘 된다고 하셨어요. 예, 뭐 저만 느끼나요? 네, 단합이 잘 되는 만큼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에서 가장 첨단 유행을 잘 선도하는 팀원의 이름과 그 이유를 간략하게 덧붙여 주세요. 저희 팀에서 첨단을 유도하시는 분은 가장 지금 연령대로 첨단이신 이재현 선생님이 아니실까? 거꾸로 갑니다. 저희 시간 끌기 작전 들어가죠? 지금 저랑 같은 동년배이신 임동규 박사님. 이런 점 처음입니다. 네. 저는 가장 많은 성분을 다루고 계신 이준희 박사님의 첨단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마무리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냥 이준희 박사님한테 넘기려고요. 그냥 사실 팀장님이셨군요. 네. 팀장님, 단합 팀장님 빼고 다 잘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오늘 스탠다드 클래스에서 달콤한 정보, 유기물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첨단 유기분석팀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쪽을 보시면요. 이 첨단 유기분석팀을 대표하는 여러 키워드가 있습니다. 유기물, 측정 소급성, 그리고 식품 CRL까지 보이는데요. 저는 이 가운데에 있는 유기물이란 단어가 가장 눈에 들어와요. 유기물과 무기물,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것 구분하는데 유기물과 무기물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유기물과 무기물의 차이는 보통 살아있는 유기체에서 파생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정확한 유기물의 정의는 주기율표 원자번호 6번인 탄소를 포함하고 있냐 아닌가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기물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을 통칭하고요. 그와 반대로 무기물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탄소가 포함된 것이 유기물이고 탄소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무기물인 게 맞는 건가요? 네, 그렇지만 이제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요. 다이아몬드, 흑연과 같은 탄소 결정체, 탄산과 같이 탄소를 포함하지만 무기물인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기물과 무기물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유기분석과 무기분석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저희 팀은 그 중에서 유기분석 분야를 맡고 있으면서 식품, 제품 소재, 혈액 등에서의 영양성분 그리고 유해성분 등을 우리 밀접한 분야에서 신뢰성 있는 분석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CRM을 보급하고 분석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만능 해결사라는 수식어답게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쉽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또 분석 체계도 필요하겠네요. 제가 또 이 유기물이라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두 번째 키워드죠. 측정 소급성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측정 표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측정 소급성인데요. 사실 측정 소급성이란 이 용어 자체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라 제가 조금 쉬운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물리 측정기인 자가 있습니다. 자의 1cm는 그것보다 좀 더 정확한 자와의 비교를 통해서 그 1cm가 정해지게 되고요. 그보다 더 상위에 있는 측정 표준과의 비교를 통해서 기준이 정해지게 됩니다. 비교의 과정을 교정이라고 하는데 이 교정이 때에 따라서는 반복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제 단위계의 미터의 정의에 연결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상위 측정 표준을 제공하는 곳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고요. 뿐만 아니라 국외 표준기관과의 국제 비교를 통해서 국가 측정 표준을 기반으로 측정된 결과가 국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학 측정의 경우에는 물리 측정과 다르게 측정기 교정만으로는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CRM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소급성이 확립된 측정 표준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화학 측정에서 측정 소급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기준으로 쓰이는 물질의 순도를 정확하게 매기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측정 소급성을 정리해보면 국내 측정 표준과 국외 측정 표준이 일치하는지 연속적으로 비교하고 또 교정해 나가는 체계가 바로 측정 소급성이라는 말씀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물질의 순도를 매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순도라고 하면 이거 진짜 1%의 거짓말도 없는 100% 순도 얘기다? 라고 하거나 순금 이 정도 평소에 얘기하는 게 전부인데 정확하게 이 순도를 잘 측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순도 분석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만약에 순도 100%의 순금으로 된 목걸이를 어디서 사셨는데 순도 100%가 아니라고 하면 굉장히 난감하시겠죠. 그쵸. 저희도 시약회사에서 순도 100%라고 하는 물질을 샀는데 순도가 맞지 않으면 측정의 결과가 다 틀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 기준 물질로 사용하고 있는 1차 표준 물질을 다양한 순도 분석 기술을 활용을 해서 직접 순도를 매기고 있는데요. 이 기준 물질로 사용하고 있는 1차 표준 물질은 보통 시약회사에서 고순도 화학 물질로 판매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고순도라고 하면 100%일 것 같지만 이제 화학 물질의 화학적 특성에 따라서 불순물로 포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화학 물질의 정제 과정에서 다양한 유기용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잔류하고 있는 유기용매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순도 분석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화학 분야에서 신뢰성 있는 기준으로 연결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순도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첫 단계는요. 특히 1차 표준 물질의 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확실히 에너자이저답게 기운 차고 빨려 들어가요, 뭔가. 표현을 해주시는데 그렇군요. 그 씩씩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이 첨단 유기분석 팀에서 저희 생활에 가장 밀접한 우리 일상생활과 매우 맞닿아 있는 연구들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팀의 연구 성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소재라고 하면 플라스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에는 의도하건 의도치 않건 이제 화학 물질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가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유연하게 만들어서 가공이 쉽도록 하는 물질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물질이 프탈레이트라는 물질입니다. 아마 뉴스에서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 프탈레이트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일명 환경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이고요. 이 물질이 인체나 환경을 유해하게 하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부분이 측정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플라스틱 중에서 가소제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프탈레이트 분석용 플라스틱 인증 표준 물질을 개발을 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급이 많이 돼서 두 번째 배치를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브로마 난연제, 다완 방향족 탄화수소 등 이런 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플라스틱 인증 표준 물질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플라스틱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언론에서도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 검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우리 첨단 유기분석팀의 노력이 또 곳곳에 숨어 있었네요. 그리고 사실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식품의 유해 물질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식품 유해 물질 검출과 관련해서도 식품 CRM 연구도 이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플라스틱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식품 속에 있는 유해 물질을 분석하는 인증 표준 물질도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예가 육류 속에 포함된 항생제를 분석하는 인증 표준 물질이에요. 우리가 많이들 알고 계시듯이 그 항생제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약인데 이것의 또 다른 기능이 바로 성장 촉진이거든요. 고기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항생제를 많이들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항생제를 걱정하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항생제 내성균이라는 것이거든요. 항생제를 처리했는데도 그 해당 병원균이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항생제 내성균이 생겨난 육류를 사람이 섭취를 하게 되면 그 내성균이 사람에게 옮겨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육류 속에 있는 잔류하는 항생제가 안전한지 검증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잔류 항생제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분석법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시험자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분석 방법으로 분석했을 때 그 결과값과 그리고 저희가 그 인증 표준 물질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증값과 비교를 한 다음에 그 결과값이 인증 표준 물질의 범위 안에 들어가면 이 분석 방법은 믿을만 하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는 게 있는데 플루로키놀론 항생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계열에 있는 항생제 중에 엔노플록사신과 그다음에 시프로플록사신을 분석할 수 있는 닭고기 분말 인증 표준 물질을 현재 보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니트로피란 계열의 항생제를 분석할 수 있는 육류 인증 표준 물질,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플루오로키놀론계 항생제를 그 항목수를 늘려서 소고기에 있는 항생제를 분석할 수 있는 인증 표준 물질도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최근에는 다성분을 동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다성분 항생제를 동시 분석할 수 있는 다성분 동물용 의약품 동시 분석용 육류 인증 표준 물질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식품은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가 섭취하면 체내에 쌓이기 때문에 더욱더 유해물질 검출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또 아래에 귀여운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우유병에 분유가 타져 있는 그림인데요. 혹시 분유 관련 CRM도 연구를 하시나요? 저희 팀에서 나가고 있는 CRM 중에 가장 대표적인 CRM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제분유 CRM이고요.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영양 성분에 대한 인증 결과들을 실어놓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석 기관에서 이 CRM들을 가져가셔서 자기네 분석법과 비교를 하셔서 신뢰성을 높이고 있고, 왜 이전에는 분유 CRM을 외국에서 많이 사다가 쓰셨는데 국내에서 저희가 이거를 보급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 외에도 식품 CRM 중에 영양성분 말고 유해물질 분석용 식품 CRM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다성분 잔류농약을 동시에 분석하는 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CRM들을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플라스틱부터 시작해서 식품까지 정말 양이 방대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일상에 정말 녹아들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만큼 첨단 유기분석팀의 연구가 저희와 굉장히 밀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세상의 뭐 절반이 유기물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범위도 너무 넓은 것 같거든요. 앞으로의 연구 목표도 궁금합니다.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죠? 아까 약 박사님이 처음에 그러셨잖아요. 너무 일이 많아서 즐겁다고.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연구에. 연구 목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다른 박사님들께서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저희 팀에서는 지금 식품이랑 이제 플라스틱 같은 산업 재료들을 토대서 측정 표준에 관한 많은 노하우들을 쌓아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의약품 CRM을 개발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많이들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최근에 특정 의약품 성분에서 이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어서 전량 리콜되었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지금은 좀 잠잠해져서 이제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제 제약회사 내에서 생산 과정에서 아직까지 발견이 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는 제약회사 단계에서 스크리닝이 돼서 저희와 같은 소비자들한테까지 유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뉴스를 지금은 듣고 계시지 못한 상황인데, 이러한 의약품 불순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약회사 단계에서 스크리닝 해내지 못한다면은 직접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바로 유통되는 만큼 이런 제약회사들의 측정 신뢰성이라던가 측정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식약처와 같은 기관에서 성분 분석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고 있기는 한데, 의약품에 포함된 불순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식품이나 플라스틱에서 들어볼 수 있는 성분과는 달리 인공적으로 합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분석이 굉장히 어렵거나 이제 측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인증 표준 물질과 같은 기준이 있다면 제약회사들의 측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첨단 유기 분석팀은 이제 지금까지 쌓인 노하우를 토대로 실제 의약품 내에 불순물이 포함된 인증 표준 물질을 개발하고 그 제약회사에 제공함으로써 제약회사들의 측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이를 토대로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불순물이 포함된 의약품을 이제 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내년부터 활발하게 개발을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의약품과 관련된 연구는 저희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보장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첨단 유기분석팀과 유기물과 무기물의 차이부터 시작해서 측정 표준에서 가장 중요한 측정 소급성, 그리고 우리 삶과 정말 밀접하게 닿아 있는 첨단 유기분석팀의 연구 성과들까지 다양하게 얘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이준희 팀장님의 오늘 소감과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스탠다드 클래스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고 너무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저희 팀이 계속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단합돼서 연구를 매진할 수 있으면 좋겠고, 모든 유기물을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시급하고 국민들의 생활에 가장 맞닿아 있는 측정 표준이 가장 절실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확대해 나가면서 측정 표준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스탠다드 클래스를 진행하면서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연구자분들께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곳곳에서 해주시구나, 이런 거를 평소에도 많이 느꼈는데요. 오늘도 역시 우리 첨단 유기분석팀과 다양한 이야기 나누면서 보니까 국민의 삶에 더 도움이 되는 연구, 건강을 지켜주는 연구들을 활발히 해주시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